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읍 현감으로 있던 그때에 전라 좌수하로 발탁이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서해 유성룡이 천거에서 이렇게 발탁이 됐다. 물론 맞습니다. 이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영원한 그 스폰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을 설명할 때 유성룡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꼭 유성룡이 천거에서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임진왜란 발발 한 4년 전쯤에 1587년, 1588년 요 연간에 임금 선조가 특별 인사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아마 임금 선조도 일본이 쳐들어올 거라는 아마 불길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제도인가 하면 불차타경이라는 제도입니다. 불차타경.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불차타경. 이게 뭐냐? 순서에 관계없이 유능한 무인 관료를 천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요긴한 직책에 내가 임명을 해서 쓰겠다. 여기에 이제 이순신이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삼정승, 요즘식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급들한테 유능한 무인 관료를 천거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천거를 하는데, 그 중에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이산해라는 분, 병조판서로 있던 정언신이라는 분, 이분이 한 7명, 9명 이렇게 천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이순신이 똑같이 3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인사제도에 의해서 이순신의 역량이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발탁된 것이지 꼭 무슨 개인적으로 누가 천거를 해서 발탁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됐으니까 이분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임을 해가지고는. 중령, 소령 정도 되는 계급에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투스타, 해군 소장으로 7계급 특진을 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겠죠. 또 그 과정을 또 보면 그 대관들이,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직책이 전라 좌수하가 아니고 저쪽 함경도 고사리진 첨사라는 건데, 그거는 한 6계급 특진이거든요. 근데 이때 막 대관들이, 관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선조가 인사안을 처음에는 철회라는데,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이제 7계급 특진을 시킨 전라 좌수하를 이제 발탁을 하는데, 이때도 또 신하들이, 대관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7계급이나 특진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의 원칙이 무너집니다. 하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조 임금이 아주 나름대로 강력한 자신의 그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나도 이 인사가 상규에 어긋난 걸 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 저 임지로 떠나는 이순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샷마우스해라. 이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이순신이 전라 좌수하로 발탁되는 데는 임금 선조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됐다. 여기에 부응해서 이순신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을 했고, 아시다시피 거북선도 찬제하는 등 나름대로 전쟁 준비로 화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